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에라쌤입니다. 초등 시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편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초성 퀴즈 나갑니다. 초등학교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정서, 환경, 습관입니다. 수학 국어에서도 정서, 환경, 습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성 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편에서는 이 정서, 환경, 습관을 콕 집어서 초등 시절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서. 영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장 실력 차이가 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초등 시절 영어만 놓고 보면 영어 유치원 출신들 영어 아주 잘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도 부담 없이 하고요.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 원서로 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외국에 1, 2년 살다가 온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발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와서 ABC를,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노라는 영어 실력이 되지 않고 뭐 1, 2학년 때 이제 막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나 뭐 학습지 등을 시작하는 등 초등학교 시작과 함께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셔도 걱정이 되시죠?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또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은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싫어하거나 또 심하면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찮아.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진짜 괜찮나요? 네, 진짜 괜찮아요. 물론 늦게 시작하는 만큼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겠죠. 다만 최종 목표가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라면 초등 시절에 시작해도 정말이지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영어 발음이 원어민 선생님과 비슷하게 되지 않아요. 뭐 되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수능을 40 가까이에 봤는데 그때 영어가 상대평가였어요. 2015 수능 영어였는데 외국 대학생들에게 막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던 바로 그 영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부모님의 자녀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아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정서예요.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환경.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물리적 공간 조성과 영어 집안 분위기 만들기로서의 환경입니다. 거실에는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 책도 좀 막 들여주시고요. 뭐 처음에는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ABC, 알파벳 찾기 책,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외에도 글밥이 적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 정말 많거든요. 쌍둥이 동화책도 있고요. 그런 책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저는 쟁여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사정상 힘드시다면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빌려다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아이의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막 두시면 아이들이 뒤적뒤적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울 때도 일어나자마자 뭔가 영어 환경이 있게 만들어 주세요. 한국어 환경이야 계속 하루 종일 지속되잖아요. 뭐 영어 음원을 틀어주면서 깨운다든지, 파닉스를 배울 때라면 그 파닉스 관련 노래도 있고
페파피그 같은 재밌고 쉬운 영상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CNN 같은 방송 틀어놔도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간단한 영어를 사용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의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쉬운 영어가 꽤 많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wake up, wake up 뭐 이렇게, 학교 갈 때는 have a nice day, 또 뭔가 잘할 때는 뭐 good boy, good girl, 또 excellent 이런 식으로 이러한 소소한 영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 간단한 실용 영어 회화를 외우세요. 유튜브에 관련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찾으셔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 소소한 영어라도 가정에서 활용해 보세요. 좋은 영어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을 들여주세요. 영어 공부 리추얼을 만들어야 해요. 리추얼이라는 건 뭔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란 뜻인데, 이러한 리추얼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영어 공부 시작하는 것 늦지 않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시작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 방법이 꾸준히 영어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정말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의외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런 영상을 보거나 누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며칠만 하다 보면 못하게 돼요. 초등 시절 영어 공부 시작하는 거 늦진 않았지만 이 꾸준히가 빠졌다면 늦은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를 닦듯이 루틴을 정해서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 보기, 사이트 워드 외우기, 원서 읽기, 이걸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라는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잘 때 음원 틀어주기, 이런 루틴을 추천해요. 같은 루틴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 사이트 워드 외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다른 것을 중간에 넣기 해서 이 닦듯이 매일 해주세요. 사실 매일 이 닦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매일 이를 닦고 이를 안 닦으면 굉장히 꺼림직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춘기 전에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넷째, 학교 영어 수업 충실하게 따라가기. 초등학교 영어 수업은 영어를 이미 꽤 습득하거나 학습한 아이들은 쉬울 수도 있어서 무시하기 쉬워요. 미리 배우지 않았더라도 어쩌면 너무 뻔해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공부에 충실해야 하는 대상은 학교 영어 공부가 영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친구들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학교 영어 공부가 본인의 실력보다도 너무 쉬운 아이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학만 빈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이는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로 충분한 인풋을 주었고 원서로 영어책 읽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원서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알파벳 B와 D의 방향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또 단어 철자 쓰는 것도 꽤 어려워하고요. 또 중학교 때 가서는, 중학교 초반에는 문법 문제도 틀려온 적이 있어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이러한 구멍을 메워나가고 또 성실성을 배워간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입시 영어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영어 실력은 정확성이 큰 몫을 차지하고요. 고등학교 내신 및 수능에서도 이 정확성과 성실함은 매우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정서. 영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환경.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셋째,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넷째, 학교 영어 수업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담을 잠깐 하자면 저는 주 전공이 어학 계열입니다. 20대 대학을 다닐 때는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교대에서는 심화 전공으로 초등 영어 교육을 했고 또 대학원에서도 초등 영어 교육을 전공해서 지난 학기에 석사 학위도 받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영어를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제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도 잘 성장시켜 가고 있고요. 엄마표 영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믿어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 많은 이야기나 소스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부모님이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그 목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